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세계 1위, 아주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나온 한 보고서가 이면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바로 그 데이터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어떤 산업이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1년 만에 주문량이 70%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인가 싶으시겠지만요. 믿기 어렵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69.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딱 1년 사이에 전 세계 중형 선박 주문량의 거의 70%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좀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말 그대로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래서 이 위기의 실체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먼저 이 거대한 불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고요.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또 뭔지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조선업이라는 바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폭풍우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인은 사실 되게 명확해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나라 간의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량이 줄어드니까요. 당연히 물건을 실어 나를 배도 새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이 중형선박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보세요. 탱커는 마이너스 84.5%, 벌크선 마이너스 74.9%, 거의 모든 종류의 배 주문이 그냥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컨테이너선만은 오히려 주문이 100% 넘게 2배 이상 폭증을 한 겁니다. 정말 기묘하죠? 바로 이 이상한 숫자, 이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전 세계적인 폭풍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꽤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상대적 선방이라고 하죠.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평균이 거의 70% 가까이 곤두박질 칠 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50% 선에서 막아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확실히 선방한 게 맞아요. 아니, 대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아까 딱 하나, 유일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분야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선 같은 돈이 되는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한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될성 부른 나무에 집중 투자한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상대적 선방이라는 멋진 숫자 뒤에는요, 진짜 위기를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착시 현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양극화죠.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따낸 중형선박 수주 물량 있잖아요. 그중에서 무려 78.6%, 거의 80%를 단 한 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혼자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수십 개의 다른 조선사들은 뭘 했냐고요? 고작 21% 남은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대한민국이 펼쳐진 거죠. 한쪽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돈 되는 컨테이너선, 가스선 싹쓸이 하면서 그럭저럭 버텨냈지만요. 다른 한쪽에서는 나머지 조선사들이 이미 붕괴해버린 탱커 시장에만 매달리다가 수주량이 72%나 폭락하는 그야말로 재앙적인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이건 그냥 실적이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인 거죠. 주문량이 72%가 줄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바로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조선사들한테 남은 일감이 딱 2년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2년 안에 새로운 배를 수주하지 못하면 조선소의 불은 꺼지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건 사실상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뭐 몇몇 회사가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몇 개 회사의 흥망성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 더 나아가서 국가의 운명까지 걸린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능력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당장 필요한 석유나 식량을 실어올 배가 없다면요. 우리 해군이 싸워야 할 때 군함을 제때 만들거나 수리할 것이 없다면요. 또 대형 조선소에 부품을 대주는 수많은 중소 협력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산업 생태계의 허리가 바로 이 중형 조선업입니다. 특히 정부가 작정하고 키우는 중국, 일본과 경쟁하려면 이 허리가 무너지는 건 정말 막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핵심 산업을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다행히 보고서는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명확한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크게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 조선사들을 그냥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 전력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둘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쟁국에 비해 정책적인 지원에 너무 소홀했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제는 진짜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R&D, 인력, 자금, 이렇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합니다. 이게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대로 그냥 손을 놓고 방치한다면 길게도 아닙니다. 10년 안에 대한민국 중형 조선 산업은 아예 지도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요, 다시는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져 있던 한국 중형 조선업의 어두운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이런 전략산업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